안녕하세요. 종목 분석하는 김빅토리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종목을 분석하여 앞으로 그 종목의 주가 전망을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적정 확률을 높이고자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일단 기본적 내용, 뉴스 총점검, 회사 발전 가능성 점검, 성장 모멘텀 위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정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여부 검토 소식과 신풍제약의 경구용 피라맥스 내년 8월까지 임상 3상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는 바이러스 3일의 효과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신약 뇌졸중 치료제 2비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신풍제약은 도대체 물린 가격까지 본전가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종목 공부를 할 것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분석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1탄에서 이런 기본적 내용, 뉴스 총점검, 회사 발전 가능성 점검, 성장 모멘텀 점검을 할 거고요. 2탄에서 차트나 수급이나 매물대나 다양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일단 1탄의 기본적 내용에 일단 신풍제약의 기업 개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처는 FN 가이드입니다. 동사는 1992년 6월 5일 의약품 제조를 주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1990년 1월 2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동사의 주요 목적 사업은 완저의약품 및 의료의약품 등의 제조를 판매,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개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너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중요한 거 중심으로 쫙 뽑아왔습니다. 일단 최근 거 2021년 9월 9일 오후 5시 11분 뉴스입니다. 신풍제약 우 시간 외 주가 급등, 정부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 가능해 라는 뉴스로 단위가 거래에서 급등 신풍제약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9일 시간에 매매해서 신풍제약과 신풍제약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신풍제약의 주가는 종가보다 9.61% 오른 7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신풍제약후는 9.78에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풍제약의 시간 외 거래량은 13만 949주, 신풍제약후는 686주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9일 오후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현재 유행 확산 저지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긴급 승인 여부는 언제든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효과나 자료를 검토한 후에 여러 리스크를 상쇄할 경우에는 긴급 도입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필요하므로 방역 관점에서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미를 익힌다 되어 있습니다. 정 팀장은 과거 독감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질병의 관리나 유행 전파 차단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도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유행의 차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는 경구용 치료제가 없고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기에 당장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재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 총 36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 168억 원, 내년 정부 예산안 194억 원이다. 해외에서 3상 임상이 진행 중인 경구용 치료제는 몰루피라비르, 이 몰루피라비르가 지금 되게 시장에서 핫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AT517, PF07321332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외 개발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글로벌 제약사 구매 협의 중이다. 다만 협의 진행 집행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계약 완료 시 밝힌다는 입장이다. 정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는 머크, MSD, 화이자, 로시 등 3개 제약사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할지와 예상 등의 여부들을 좀 더 깊이 논의 중이기에 진행 상황에 진전이 있으면 상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은 이날 참고 자료를 내고 경구용 치료제 예산의 단가, 물량, 품목의 구체적 내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총액 예산을 몰루피라비르 구매에 대해 한정해 편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신풍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맥스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임상 3상 계획을 27일 승인했다. 신풍제약이 지난달 5일 임상 3상을 신청한 지 50여일 만이다. 신풍제약이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총 1,420명에 대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 유약 대조로 이루어진다. 임상시험 책임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고려병원 김우주 교수다. 한 명당 이런 임상하기 위해서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란 뉴스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임상 이런 것도 엄청난 비용이 되긴 듭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1차 평가 지표는 투약 후 제29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을 요하거나 또는 사망한 시험 대상자의 비율이다. 2차 평가 지표는 입원한 시험 대상자에서 증상 개선, 퇴원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피라미드 투여 시작 일로부터 29일까지의 사망률, 피라미드 투약 후 3일, 7일, 14일, 21일 및 29일 시점의 임상 장후에 대한 순위, 피라믹스 투약 후 3일, 7일, 14일, 21일 및 29일 시점의 기저 시점 대비 변화량, 피라믹스 투여 후 제 29일까지 베이스라인의 폐렴 여부에 따른 폐렴이 새로 발생되거나 악화된 시험 대상자 비율 등도 살핀다. 앞서 신풍제약은 임상 이상에서 주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회사가 밝힌 임상 이상 톱 라인에 따르면 유효성 평가에서 1차 평가 변수로 설정된 유전자 증폭, 진단키트 기반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 비율, 음전율의 경우 피라맥스군 52명과 대조군 52명에 간 차이가 없었다. 그때 이런 뉴스로 신풍제약이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7월 6일 날짜였습니다. 그 당시 7월 6일 날짜에 하한가 마이너스 29.9, 67,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후로부터 막 계속 행보하다가, 그죠? 예, 그러다가 또 한 8월 달 초순에 또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8월 말 9월 초에 또 급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뭐 이어서 또 계속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 감염성 바이러스, infectious viral virus 전유율을 추가 분석한 결과 고령, 비만, 기저질환 동반 등 중증 악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피라맥스군은 투약 전 기저 시점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두 환자에서 10일 이후 100% 음전을 이뤘다. 위약군은 28일까지 100% 음전은 도달하지 못했다. 안전성 평가에 관련해서는 이상 반응 보이는 환자 수가 대조군 48.3% 대비 투약군 40.4%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질환 경과로 인한 폐렴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오심과 소화불량, 두통과 설사 등이었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뉴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날짜 겁니다. 신풍제약 상승 출발, 피라맥스 내년 8월까지 임상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풍제약이 지난날 5일 임상 3상을 신청한 지 약 2달 만이다. 신풍제약의 임상 시험 계획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다국가 임상을 진행한다. 또 이거는 9월 2일자 날짜 뉴스입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신풍제약 임상 3상 제도약 모멘텀 될까? 라는 뉴스입니다. 작년 4월부터 폭등 및 폭락 반복, 롤러코스터 주가 연출, 최근 임상 3상 승인에 7만원대 회복, 투자자들 기대감 업, 바이오 K, 뉴딜 지수 편출로 패시브 자금 수급 우려는 악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제약 바이오진은 올해 들어 지난 기나긴 조정 기간을 거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등을 비롯해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팬데믹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상반기 내내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8월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만 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제약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배경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종목을 꼽자면 단연 신풍제약일 것이다.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 주가가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3월만 해도 1만원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피라맥스가 주목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7월 무렵에는 주가가 12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강세를 보이던 신풍제약의 주가가 정점을 기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작년 9월이었다. 추가 상승을 기인한 것은 MSCI 지수 편입이었다. 2020년 8월 늘어난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으로 인해 신풍제약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하 MSCI 지수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답니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풍제약의 주가는 9월 들어 15만원대로 상승하더니
9월 18일 전거래일보다 29.84% 오른 45,500원에 오른 19만 8천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에 마감했다. 시가총액도 10조 원을 넘으며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 중 30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급등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11월에는 10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12월에는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19만원대까지 치솟았으나 해가 바뀌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시작됐고 올해 1월에는 결국 10만원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올해 2월에는 한국거래소의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서 3월에 10만원대를 다시 넘어서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없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 여기에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 송암사가 4월 무렵에 200만 주를 가량을 블록딜 즉 시간 내 매매로 처분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이제 이런 대주주 최대주주가 블록딜 이렇게 시간 내에 매매를 우장창 팔아버리면 이제 이게 고점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엄청난 주가 하락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물량을 팔았는데 더 주가 급등을 또 해버리면 또 이 대주주는 또 팔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죠? 주가가 올라간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엄청난 물량을 대량으로 파는 경우에는 하여튼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간혹가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가는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로 제약 바이오 섹터 약시장이 지속하면서 회사의 주가는 6만에서 9만원대 박스권의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피라믹스 임상 2사 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신풍제약의 주가는 또 한 번 주저앉았다. 주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까닭이다. 당시 신풍제약 측은 피라맥스 투여군과 대저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의 비율에 차이가 없어 1차 평가 변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풍제약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임상 실패로 소문났던 피라맥스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 R&D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상 3상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420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투약 후 29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한 시험 대상자의 비율로 산소 포화도 감소로 인한 산소 치료나 그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그 외에 주요 평가 변수에는 증상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 세계보건기구 WHO나 조기 경고 점수 등의 임상지표, 폐렴 발생률 및 바이러스 부활량 변화 등이 있다. 신풍제약 측은 백신 수급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종식 없는 감염증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현재 개발 중인 경구 치료제는 감염 초기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게 편리한 복용으로 추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소식에 신풍제약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단 하루 8월 12일을 제외하면 줄곧 7만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금 7만 대를 회복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투자자들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새다. 그간 신풍제약의 주가가 워낙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주가를 연출한 탓이다. 임명을 요구한 개인 투자는 이달 12일에 K-뉴디지수 구성 종목이 정기 변경될 예정이라며 KRX 바이오, K-뉴디지수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한문약품이 편입되고 기존에 있던 시젠과 신풍제약이 빠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뉴디지수에서 제외되면 해당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빠지게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란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9월 1일 날짜 뉴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바이오 K 뉴딜 지수 변출 시간 외 주가 하락이라는 뉴스이네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지난달 31일 시간 외 매매에서 신풍제약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풍제약 주가는 종가보다 0.14% 내린 가격에 거래되었다. 거래량은 43,000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 K-뉴딜 지수 5종목 구성 종목을 정기 변경한다며 지수 변경 결과 BBIG 4개 업종별 톱3 종목으로 구성된 BBIG 지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크래프톤이 새롭게 들어가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빠지는 등 2개 종목이 교체된다. KXX2 2차전지 K-뉴딜 지수에는 SKI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첨부가 제외된다. KRX 바이오 K-뉴딜 지수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한문약품이 편입되고 신풍제약과 시제는 빠진다. KRX 인터넷 K-뉴딜 지수에는 KG 이니시스가 KRX 게임 K-뉴딜 지수에는 크래프톤 데브 시스터즈가 새롭게 들어간다. 대신 인터넷 뉴딜 지수에서는 알스포트가, 게임 뉴딜 지수에서는 위메이드, 넵툰이 각각 빠진다. 시장에서는 K 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지수가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김수현 하나투자연구원은 올해 상장한 대형주들은 BBIG와 같은 성장군에 포함돼 주요 지수 변경일까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액티브 자금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9월 둘째 주까지 수급의 영향이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수 변경 영향력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종훈 기자네요. 이번 뉴스는 신풍제약과 연관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9월 5일 날짜입니다. 개발 어려운 뇌졸중 치료제 첫 국산 신약 등장할까? 라는 내용입니다. GNT파마 넬로넴다즈 임상 3상 승인 정부 지원을 개발한 신물질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실패한 영역 2025년 치료제 출시 목표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전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첫 뇌졸중 치료제 신약이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뇌졸중 치료제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NMDA 수용체 또는 활성산소 가운데 하나를 대상으로 한 단위 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부작용과 약효 부재로 모두 실패한 바 있어 성공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올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약 개발 기업인
GNT 파마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졸중 치료제 개발 중인 넬로넴다즈가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뇌졸중 신약의 임상 3상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혈전 제거 수술 받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뇌세포 보호 약물의 임상 3상 시험으로는 캐나다 신약 개발회사 노노사의 네리네타이드 NA-1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이번 임상 3상 시험은 발병 후 12시간 이내에 혈전 제거 수술을 받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와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23개 대학병원 뇌졸중 센터에서 내원초기 CT 혹은 MR 영상에서 중등도 및 중증 허혈성 뇌졸중으로 판정된 환자 49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뇌에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가랑으로 방출 NMDA 수용체를 자극해 뇌신경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 또한 혈관이 재개통되면 생성되는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에 의해 뇌신경세포가 추가로 사멸하면서 환자는 영구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NMDA 수용체 또는 활성산소를 통해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작용과 약효 부재로 시제품 출시에 실패하고 있다. GNT 파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넬로넴다즈는 NMDA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신물질이다. 뇌졸중 후 뇌신경세포 사멸을 방지한 세계 최초 다중표적 뇌신경세포 보호 약물이기도 하다. 특히 기존 NMDA 수용체 억제제의 문제로 지적되어 정신질환 증상, 유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넬로넴다즈를 투여받은 정상인은 물론 뇌졸중 환자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GNT 파마 관계자는 국내 임상 2상 시험은 뇌졸중의 표준치로 도입된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다중표적 뇌세포 보호약물인 넬로넴다즈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한 최초의 임상 시험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곽병주 GNT 파마 대표는 1990년 이후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뇌졸중 후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 뇌세포 보호약물들을 개발했으나 임상시험에서 모두 실패했는다며 최고의 뇌졸중 임상연구진과 함께 이번에 승인된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2025년까지 뇌졸중 치료제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신풍제약 이야기 나옵니다. 한편 신풍제약과 제약품도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신풍제약은 TPA 사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인 뇌출혈을 억제하는 기존의 뇌졸중 치료제 SP8203 오타플리마스타트 개발 중이다. 지난 3월 2비상 임상을 완료한 바 있다. 2비상 좀 이따가 한번 임상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약품은 뇌 혈뇨로 인한 DNA 손상과 신경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RARP-1 효소를 저해하는 기존의 뇌졸중 치료제가 JPI-289를 개발 중이다. TPA 또는 혈전 절제술에 의해 혈전 제후 발생되는 제관류에 의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줄 뿐 아니라 뇌졸중 관련 여러 요인을 동시에 제어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발 중이다.
임상 2회상 코호트 3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거 조금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임상 시험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1상에서는 시험약 등을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하여 약물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되어 있고요. 2상에서는 특정한 약물 용량과 안정성을 검토한다 되어 있죠. 3상에서 최적의 용량을 확정하면 시판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또 4상에서는 시판 후 확인되지 않는 부작용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 반응을 확인하는데 사실상 3상까지 완료되면 거의 성공 단계적인 임상 시험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 인터넷상에 그 신풍제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뇌졸중이라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이외에도 이상 진행 중인 뇌졸중 치료제 오타프리마스트가 95% 임상 시험 목표 진행을 달성했다고 전해져 연간 검색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요. 또 빌 게이츠와 연관된 내용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연간 검색에 있는 것 중 가장 의아했는데 피라맥스가 빌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말라리아의 약품 벤처 재단과 WHO 지원을 받아 피라맥스 개발을 시작하긴 하였지만 최근 빌 멜라단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안을 보낸 내용은 한국은 민간 분야 백신 개발 등에 선두에 서 있다. 그런 내용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1998년 12월 28일 뉴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주가 조작, 회사 공금 수백억 동원 주가 조작, 검찰 기업주 50명 적발. 회사 공금 수백억 원을 동원해 주식 가격을 조작하거나 부도 직전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 부도덕한 기업주와 기업 임수 합병, M&A서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증권사 지점장 등 주식시장 교란 사범 5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박상길 28일 한국 티타늄 자금과장 김진군 씨와 부산 투자자문 대표 조장호 씨, 삼성증권 이사 배진원 씨 등 17명을 정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 이 옛날 1998년도에도 삼성증권 메이저에 있는 미사까지 동원할 정도로 이 뭡니까 주가 조작,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포 세력 이 옛날에도 그죠 존재하고 주가 조작에 다 연루했다 그 말이에요. 검찰은 또 신풍제약 장용택 사장, 자 보세요. 1998년 그 당시에 신풍제약의 장용택 사장이 계십니다. 등 22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으며 한국 티타늄 이용주 전 사장과 정권감독원 정 과장 이승혜 씨 등 11명을 지명 수배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작전 영화 보시면 어때요? 대주주하고 그 다음에 또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영화인데요. 사실 그 영화가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1998년도에 신풍제약이 그때 그 당시 사장 장 사장님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다 연루됐지 않습니까? 삼성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메이저 그 투자자문들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게요. 자, 그 당시 그런 내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참 또 그 다음 또 뒤에 뉴스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1998년 무려 22년 전 고 장용택 회장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고 그 아들 장원준 사장이 자리를 물러받았다가 리베이트 파문 이후 현재는 대표적 전문적인 경영인 유재만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다. 요즘은 전문 경영인 유재만 대표인데 근데 막상 어때요? 이런 주가 조작 혐의에 연관된 게 그 창업주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신풍제약이 대주주 지분을 또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핏줄을 무시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풍제약이 이렇게 성장하고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것은 옛날 그런 뭡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주가 조작과 연관되고 또 세력들과 다 연관되고 다 연관돼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신풍제약이지 않나. 하여튼 뭐 근데 또 신기한 건 이런 주가 조작 연관된 종목들이 잘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력들 주포들이 뭐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할 테니까 대주 지분을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라고 하는데 주가를 팔아버리면 어때요? 대주들이 완전히 그 차트가 깨져버리고 세력들의 그런 의도치 않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항상 이런 세력들이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이런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들과 접촉을 합니다. 예,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세력들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세력들의 종목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세력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다 연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 아들 장원준 사장이 자리를 물러받다가 리베이트 파문 후 유재만 대표 경영 맡고 있다 돼 있고 뭐 드라마틱한 주가 변동 때문에 연관 검색에 있는 듯 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원준 사장은 개인 회사 소함사를 통해 신풍제약 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원준 사장의 소함사 지분의 72.91%, 소함사의 신풍제약 지분은 26.86%. 그렇다면 여기서 장원준 사장의 신풍제약 지분은 무슨 수익시간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19.32% 정도 된다. 신풍제약의 고점 시총이 8조 정도 됐을 때 장원준 사장의 주식 가치는 1조 6천억 가량이다. 뭐 이런 인터넷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 뉴스 다시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신풍제약 최대 주주 소함사가 4월 무렵 200만 주 가량의 블록디 시간 외 매매로 처분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죠? 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봉익하로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죠? 옛날에 최초 그 당시에 대표가 이분이 주가 조작 혐의로 그죠? 불구속 기소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삼성증권 이사 배진원 씨 이분도 다 구속되고 기소되고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998년도에. 그러니까 이 창업주 신풍제약의 이 장용태 회장도 주가 조작 혐의로 뭐 구속된 약식 기소된 적이 있다 할 정도로 신풍제약의 옛날부터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과 결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4월 달에 그죠? 예. 뭐 4월 달에 뭐 블록되는 식으로 엄청난 대량의 물량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풍제약이 엄청난 급등을 그죠? 했잖아요. 그죠? 예, 2020년 9월 달에 뭐 22만 4천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세력들이 관여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보더라도 1998년도에 창업주가 벌써 이런 삼성증권 이사 같은 그런 메이저 증권사 또는 투자사와 결탁에 대해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핏줄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 경영진들 그런 위에 핵심 대가리들은 주가 조작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 9월 달에 21만 4천 원까지 올라간 거 딱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세력들이 관여하지 않고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4월 달에 뭡니까? 뭐 대주 상암사가 200만 주를 팔았는데 다 이것들도 주가 조작 연루된 그런 세력들 결탁돼 가지고 언제쯤 팔아라 그런 거 다 약속이 다 짜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작정히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뭐 지금 상황은 뭐 주가 조작 할 거 다 끝내버렸죠. 다 끝난 상태에서 저 윤마한테 지금 행보 중에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경력을 한번 갖고 있고 또 벌써 또 최근 들어서 두 번째인데 1998년도에 크게 한번 한 건 터뜨리고 또 2020년 9월 달에 어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또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겠죠. 예, 100% 합니다. 예, 신풍제약 세력 주포들이 어, 뭡니까? 또 작업하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100%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 회사가 뭐 MSCI 그런 G세대 팬가 될 정도로 상당히 뭐 시총도 크고 상대 투자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 신풍제약의 모든 돈은 다 이렇게 주가 조작에 의해서 생긴 돈이고 옛날부터 그 자금에 그러니까 상암사가 200만 주를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자는 그 돈의 일부를 신풍제약이 R&D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신풍제약 말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한민국 그 종목들은 다 세력과 연관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98년 뉴스 보더라도 삼성증권 이사까지도 연루돼 가지고 뭐 법정에 서고 그랬던 경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이런 현대와 2011년도 이런 게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주가 조작과 다 연관돼 있고 진짜 세력 주포 작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력 주포가 저는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렇지 않고는 이 주가가 뭐 뜬금포 없이 이렇게 급등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많이 허탈하시겠다. 예. 하여튼 그 신풍제약 보유자분들은 그냥 뭐 나쁘게 또 볼 필요 없는 게 신풍제약은 작전 세력과 연관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앞으로 또 작전할 수 있겠구나. 예, 저는 또 작전한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 작전하느냐? 또 신풍제약의 그런 호재 뉴스를 이용해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럼 호재 뉴스는 또 누가 어떻게 결정하냐? 또 언론을 통해서 찌라시 돌리고 또 호재 뉴스를 활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또 신풍제약이 근데 또 R&D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풍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대한민국에 있던 그 주식 종목들의 상당한 또 급등주 보면은 세력들과 결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 작전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화에 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시더라도 어떤 작전 세력들이 찌라시를 통해 가지고 일하지 또 주가 조작하는 그 영화인데 그것도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력 주포란 게 정말 존재하고 진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진짜 주식 종목 공부할 게 많은 게 기업의 그런 가치평가, 기업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포 세력들의 종목들의 패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주식이 아니라 도박판입니다. 갬블링이라든가 뭐 마작이라든가 카드 게임이라든가 뭐 등등등 똑같습니다. 즉 전 세계적 정부가 각 국가 기관들이
인증하는 도박판이 최고의 큰 돈이 움직이는 도박판이 주식판 또는 뭡니까? 비트코인판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돈이 움직이는 그런 곳이 주식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력들과 주포와 또는 그 돈의 흐름이라든가 주가 조작 그 모든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또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날 때 뭐 작전, 주가 조작, 뭐 세력, 뭐 다양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또 하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신풍제약주는 세력주고 창업주가 그죠? 주가 조작 혐의로 삼성증권 이사부터 해가지고 구속 기소, 약속 기소될 때 같이 들어간 이력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뭐 그래서 신풍제약은 옛날부터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서 이렇게 올라간 주가가 올라간 영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적자 회사냐? 또 적자 회사는 또 아닙니다. 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회사의 시총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PER, PBR, ROE 공부를 하겠지만 또 신기한 것은 또 뭐 돈을 벌어요. 벌긴 법니다. 근데 생각외로 단기 순위 그런 게 낮은데 주가는 엄청나게 뻥튀되지 않습니까? 다 작전 세력들이 관여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 종목 분석 신풍제약을 계속 자료 준비만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자료 정리를 하고 신풍제약과 연관된 관련된 내용을 다 뒤척 찾고 하다 보니 신풍제약 1998년도에 주가 조작 혐의 연관된 것들을 제가 찾게 되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창업주 대표가 벌써 주가 조작에 연루돼 가지고 그런 경력이 있고 거기 대주주 성함사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신풍제약의 그런 뭡니까 다 연관돼 있고 뭐 그렇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신풍제약을 장영택 회장 고 회장인데 제가 그 신풍제약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알고 정말 흥분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그죠? 좀 삼성증권 이사도 옛날 1998년에 연루돼 가지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좀 저는 이게 신풍제약 자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작전 속에 나오는 그런 주가 조작이 아이고 저도 사실 신풍제약 종목을 뭐 최근에 뭐 여러 번 뭐 스윙 종목이라든가 스윙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우리가 여러 번 수익 실현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MSCI 그런 지수 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게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 보고 좋게 생각했는데 근데 디테일하게 이 종목 분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1998년도에 그런 뉴스에 주가 조작에 연관된 거를 알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진짜 세력 주포가 존재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진짜 황당해서 제가 추천한 스윙 종목 거래하고 있는 뭐 저번 주도 우리가 이 신분제약 종목을 거래해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한 5%대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 신풍제약이 그 창업주 장영택 고 이사장 이분이 대표가 삼성증권이나 메이저 그런 여러 가지 좀 황당하죠. 저도 많이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내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길어지고 또 뭐 분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또 이어서 2탄은 또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풍작은 뭐 이렇게 1탄, 2탄, 3탄으로 해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치료제,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풍작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나 기술적 분석은 제가 3탄에서 또 하고, 또 2탄에서는 또 신풍작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좀 흐름, 또 경구용 치료제 등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신문제약 자료를 정리하고 모으면서 창업주 장용택 사장이 1998년도에 아니 삼성증권 이사장 그런 사람들과 다 연관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구속되고 또 약식 기소돼 가지고 이 멘붕입니다. 이 상당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안 돼가지고 그죠? 예, 보유자분들은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근데 또 물리신 분들은 또 걱정 안 되는 게 이런 세력주 주가 조작에 연관된 종목들은 또 잘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 물리신 분들은 뭐 해야 되나 심하게 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얼마때까지 올라가느냐. 또 그래서 제가 2탄, 3탄에 이어서 신풍제약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탄에서 신풍제약 고 사장 장용택 사장이 삼성증권 같은 메이저 수급들과 연루돼 가지고 작전을 해서 주가 조작을 1998년도 했구나. 그래서 최근 2020년 9월 달에도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이건 그냥 이렇게 급등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1998년도에 주가 조작으로 세력들과 함께 그 메이저 수급, 그냥 모르는 수급도 아닙니다. 삼성증권 이사장 같은 메이저 수급과 같이 연루돼 가지고 주가 조작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2020년 코로나 한창 기굴할 때도 이 주가 조작을 안전히 작정들이 뛰어들어서 2020년 9월 달에 20만 4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주가 조작을 뭡니까? 세력들과 함께 결탁해서 하겠느냐? 100% 하겠죠? 100%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 그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종목 분석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탄에서 이어서 제가 또 계속 설명할게요. 신풍제약만 제가 총 3탄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 뉴스를 찾다가 1998년도에 우리가 실제 영화 속에 나오는 작전 속에 나오는 그런 작전 세력, 결탁된 세력들이 정말 존재하구나. 근데 작전 영화 속에 나오는 거 보면은 메이저 증권사, 맞네. 증권사가 나오구나. 그 영화에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증권사의, 차장인가? 하여튼, 연관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증권사의 차장이었지, 대표나 이사가 한 건 아닌데. 근데, 1998년도에는 어때요? 삼성증권 이사장이 관여해가지고, 어떤 주식의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작전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존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멘붕이고 진짜 작전 영화에 나왔던 그 내용 팩트가 진짜 팩트구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탄 종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리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일간 무료 리딩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김빅토리 주식타짜 검색하셔서
무료 리딩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일로 실시간 단타 힘드시잖아요. 업무일이랑 또 주식이랑 단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보시듯이 이런 적중률 높은 수식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수익 좋은 반에 매일 두 종목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적중률 수익률 확률적으로 손절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중률이 높으니까 제가 이 직장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 5,000원 커피값 수준의 리딩방입니다. 한 달 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커피값 한 잔 맡기시면은 저랑 같이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수익 종목을 매수해서 또 수익 실현하면서 또 주식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예전부터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도 제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루 커피값 한 잔 맡기시면 주식을 제대로 배우면서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어떤 학문보다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용수 학원을 보내잖아요. 한 과목당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과외비도 한 40,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도 있겠고. 주식도 마찬가지. 저든 또 다른 분이든 유료든 무료든 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어떤 학문보다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반도 운영하지만 수익 좋은 반은 직장인들한테 정말 맞은 주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딩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제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합류하신 분들 계시고 또 수익 내신 분들이 수익 내서 감사하다 문자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카톡 아이디로 김빅토리 777 여기에 신청하시면 무료 리딩 3일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저도 이 리딩 업체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일단 무료 리딩 체험을 한 2, 3일 정도 해주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입을 하고 제가 진짜 돈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무료 리딩 3일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리딩에 관심 있으시면 3일 무료 리딩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간에 체험하시고 또 맞으시면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되니까 또 이 스윙 전반은 그죠? 매일 커피값 한 잔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딩방이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 및 더 다양한 종목을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제가 김빅토리 주식 타짜 검색하시면 주식 공부 자료를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다른 종목 분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딱 2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종목이 조회수가 1000회를 넘기는 그런 영상들이 벌써 한 7개, 8개, 10개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구독자가 일주일 동안 10명을 안 넘기길래 정말 유튜브란 것은 어려운 거구나 생각 들었지만 요즘은 1000명은 넘고 2000명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느니까 더 좋은 종목 분석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Thank you for message also on my mental reader. I had experienced two suicide and tried dramatic death because of my business failures and 20 continuous stock frustration. My mental reader,
Message assertion has helped me whenever I was faced with every frustrating moment. I dedicate my YouTube stock videos to my mentor leader, Message assertion. Thank you for God, Holy Spirit, Holy Son, and Blessed Trinity.